북천이 말딱하늘 우장 없이 길을 나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 난 찬비루다. 봄 가을 없이 날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 금 달이 서린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오날은 찬비만 자신이 얼어 잘까 하노라. 오날은 찬비를 맞아 시리 얼어 잘까 하노라. 쳐다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 정말이 말딱하는 예전엔 미처 우장 없이 길을 나니 예전엔 미처 너무 좋죠? 네. 어머니 오셨나 봐요. 네.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의 주인공 우리 멋진 소리꾼 이봉근 씨의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들어보셨는데요. 김소월님의 시에 곡을 붙인 곡입니다. 또 함께 피아노와 코러스를 함께 해주신 앤디 킴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봉근 씨의 공연하는 모습을 참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네요. 오늘 이 시간이 좀 따뜻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향긋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명사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시간,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 콘서트 다담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다담지기 소리꾼 방수미입니다.
어떤 음악을 들으면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영화를 보면 아름다운 영화 음악이 떠오르기도 하지요. 화려한 연주 음악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의 목소리로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예전에 서편제가 그랬고요. 얼마 전에 개봉한 소리꾼 영화가 사람의 목소리 하나로 우리의 가슴 속에 잔잔한 감동을 남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화 귀향과 소리꾼의 영화 감독 조정래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뵙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너무 팬이어서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이고 정말 너무 이렇게 많이 계실 줄 몰랐는데. 네, 우리 관객 진짜,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방금 인사 소개해주신 영화 소리꾼 그리고 영화 기양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우리 조정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엄청 떨리네요. 아니 그 소설가 조정래님과 동명이인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오해도 많이 받으셨겠어요. 네, 그 예전에는 사실 그 오해를 안 하셨는데요. 네, 세월이 지나고 그런지 또 이제 태백산맥이나 아리랑 같은 그런 명작 선생님의 작품을 네. 못 보신 분들께서 가끔씩 이제 요즘 소리꾼 상영회 다니면 네. 어떻게 그렇게 소설도 쓰고 영화도 이렇게 만들었냐며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해명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코로나19 때문에 극장가가 좀 썰렁하기도 했고 영화 제작 현장도 녹록치는 않으셨을 텐데 좀 어떠셨나요? 제작하실 때. 네, 사실 작년 이맘때 이제 막바지 촬영을 네.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 계신 이제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네. 때문에 저희가 정말 맹렬하게 네. 정말 촬영을 잘 끝냈고 우리 그때도 좀 약간 많이 추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봉근 씨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영화를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엔딩 씬에서 이제 막 그 피를 토하면서 네, 소리하는 그 소리하는. 대목을 이맘때쯤 이제 촬영이 되어 있었기 예. 때문에 굉장히 힘든 촬영인데도 행복했달까 굉장히 행복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후에 코로나가 되고 네. 지금 영화계를 포함해서 문화계가 지금 정말 참 힘듭니다. 네. 뭐 힘들지 않은 분야가 전혀 없을 만큼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군분투하면서 이렇게 버텨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좀 좋은 또 바쁘게 지내셨다고 들었어요. 뭐 상영관도 많이 다니시고. 네. 네. 사실 그 소리꾼 영화는 이제 개봉한 이후에 사실 코로나 상황도 겹쳤고 네. 여러 가지가 조금 맞물리면서 극장에서 좀 이렇게 일찍 내려왔는데 다들 좀 거기에 안타까워하시고 또 영화 극장에 있을 때는 또 실관람객들 평점이 네.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평점 1위를 저희가 유지를 하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더 아쉬움이 좀 컸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를 했던 영화제가 있었는데요. 네, 네. 국제무형영상축제에서 네, 네. 저희가 개막적으로 선정된 네, 네, 이후부터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스페인 문화제, 영화제 그리고 저희가 또 그러니까 도쿄 국제영화제에서도 네. 한 섹션에서 또 개막작으로 선정이 되고 네. 또 개막 공연도 또 봉근 씨랑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후부터는 좀 해외에서 반응이 굉장히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네. 요즘 좀 뭐랄까 한류. 한류, 함께. K-팝, 네. K-컬처 뭐 그다음에 네, 네. K-방역 또 네.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막 트로트가 지금도 유행하지만 트로트가 확 휩쓸고 있는데 이제는 또 판소리. 판소리가 네. 또 이날치 밴드가 2억 뷰가 넘어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제는 좀 새로운 어떤 우리 전통 문화의 이런 시작이 네, 아마 네.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소리는 그 전부터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음악이었지만 그런 열풍으로 이제 판소리를 이제 대중들이 정말 우리나라 일반인 대중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맞아요. 더 네. 많이 좋아하시고 또 맞아요. 소리꾼 영화도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상영회를 하고 나면 사실 반응이 엄청 궁금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물론 뭐 댓글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언택트 시대여가지고 원래는 저희가 다 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네. 온라인으로 저희가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댓글을 보면서 이제 어, 그런 것들 보는데 가히 폭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국내에서 혹시나 이제 이거를 눈으로 보고 싶어가지고 네. 이게 대한 외국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한국에 계시는 외국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2차례 상영회를 했고 한 20개국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상영회를 했는데 정말 진짜 제가 이렇게 제 입으로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지만 진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저는 공감이 가요. 네. 네. 그래서 약간 보면은 이제 우리 영화가 처음 개봉했을 때 뭐 판소리 뭐 이러면서 네, 뭐 네, 네. 약간 조금 이렇게 그 좀 그렇게 뭐 어떤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외국 분들은 그냥 그런 게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들었을 때 너무 전율이 오고 맞아요, 맞아요. 소름이 돋는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영화는 정말 외국에서 많이 봐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큰 아직 힘을 소리꾼은 받았어요. 끝나지 않았군요. 끝나지 네.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못 알아듣겠다는 분들은 우리나라 분들밖에 없어요. 외국인들은 설령 못 알아들어도 음악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의 얼굴 표정, 음색으로 그 아름다움을 맞아요. 네. 느끼시더라고요. 네. 너무 장하십니다. 아닙니다. 네. 정말 요즘 진짜 힘든 시기 속에서도 이렇게 희망을 계속 갖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상영회가 잡힌다라는 게 네. 저희가 이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상영회를 계속 전국을 돌면서 상영회를 네. 하고 있거든요. 뭐 며칠 전 그저께도 제가 서산을 갔다 왔는데 네네네. 뭐 육아에 지친 한 주부께서 네. 정말 그 영화 끝나고 난다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남으셔서 저를 이렇게 잡고는 굉장히 정말 너무 고마웠다. 내가 육아 때문에 사실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네네네. 하시면서 그런데 영화 보고 굉장히 많이 힐링을 받았다면서 위안을 고맙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전혀 사실 소리꾼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정보가 없이 왔대요. 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큰 어떤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지십니다. 진짜 이 멋진 분을 남원에서 이렇게 뵙다니 제가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리꾼 다 보셨죠? 네, 저 2번이나 봤어요. 네. 우리 조정래 감독 하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사실을 알린 영화지요. 저도 이 영화 또 봤는데 귀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감독님한테도 어떤 전환점이 된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귀향을 만드실 땐 또 어떠셨어요? 기항이란 영화도 사실 참 너무 힘들게 만든 영화였고 또 저는 사실 그 기항이란 영화 만들 때 거의 그러니까 많은 저희 스태프들과 배우분들도 그랬지만 이게 과연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는데 사실 그 힘든 과정을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만든 영화가 기항이거든요. 네. 잘 아시겠지만 75,270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맞아요. 영화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영화가 나온 다음에 정말 들불처럼 맞아요. 전 세계로 퍼져서 저희가 61개 도시를 네. 돌면서 상영회를 가졌는데 다 그쪽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상영회를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상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그리고 다시는 이제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권에 대한 네, 문제 네. 이런 것에 한 좋은 어떤 텍스트로 이렇게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그 영화 귀향도 저는 제가 너무나 판소리에 미치고 네, 국악에 네. 미쳤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영화라서 더 의미가 깊었던 것 또 같아요. 귀향 OST 중에 가실이라는 음악이 진짜 너무 애잔하고 우리 마음을 좀 아리연하게 해주는 그런 음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른 가수가 원래 연변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한국 생활을 접고 연변으로 가려다가 귀향이 뜨면서 눌러 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사한. 네, 네. 왜 저한테는 그 말씀 안 하셔가지고 저랑 공연을 하면서 한번 만나서 지금 이 말씀을 네.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네. 너무 감사하고 그 영화가 본격적으로 첫 촬영을 한 게 2014년이었고 네. 저희가 개봉한 것은 2016년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2015년에 이제 본격적인 촬영을 했는데 네. 음악을 들은 거는 제가 2011년 경에 그 가실 음악을 들었는데 네,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좋은데
이거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사실 귀향이란 영화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악 전체가 다 국악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에서는 그 음악에 대해서 가시리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음악이 다 국악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세요. 맞아요. 근데 해외를 다녀보면 특히 미국에서 유럽에서는 꼭 질문이 나오는 게 한 두 번째, 세 번째 나와요. 네. 음악이 이게 어떤 음악이냐라는 어. 질문이 나오거든요. 네. 그때도 저는 우리 한국의 네. 우리 음악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네. 있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또 감독님께서 이런 우리 음악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드시는 게 바로 실제 국악인이시기도 해요. 국악인이시잖아요. 네, 네. 네,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이수자십니다. 고수세요. 네, 영화계 고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 개인적으로 영상을 봤거든요. 우리 고수님 이러시란다. 우리 영화 감독님이 북을 치시는 모습을 봤는데 상당히 잘 치세요. 네, 그 과찬이시고요. 네, 근데 사실 진짜. 너무 좋아하는 제가 판소리에 미쳤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로잡혔기 때문에 네. 제 인생이 바뀌었고 그래서 나온 영화가 제가 만든 모든 커리어는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저의 모든 행동의 어떤 네. 근원이 됐던 것이 판소리였던 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북을 치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온 것 같아요. 근데 공연도 상당히 많이 하셨죠. 고수로서. 네, 맞아요. 어떤 작업하셨어요? 제가 93년도에 이제 서편지라는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국악에 빠지게 된 거죠. 판소리에. 그때 그냥 학교 레포트로 그냥 이렇게 네네. 그 우연히 이제 서편지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너무 충격을 받고 한 번 더 봤어요. 영화를 네. 또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무작정 이제 당시엔 테이프였는데 네, 카세트 맞아요. 테이프를 듣고 막 미친 듯이 이제 들은 거죠. 네네. 듣다 보니까 하도 듣다 보니까요. 네. 이게 테이프 다 그때 늘어나셨나요? 사실, 네, 테이프도 늘어나고 네. 또 이게 장단이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네. 전혀 그런 정보 없이 봤거든. 이게 듣다 보니까 네. 나중에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막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아리 만들고 그 소리도 좀 배우고 북도 배우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네. 나중에는 이제 졸업 후에는 동아리 네. 같은 멤버였고 또 한국음악 전공하고 또 소리꾼까지 이어지는 가장 귀한 인연이었던 네네. 최용석 소리꾼을 만나게 네. 되고요. 그 용석 씨랑 같이 바닥소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바닥 네, 소리를? 그때 이제 일기 멤버로서 같이 만들어서 그때 이제 뭐 지금 너무 많이 알려진 박예리 씨도 그 멤버였고 그렇죠. 네네. 현미 씨도 같이 멤버였고 네네. 뭐 김명숙 씨 이렇게 네네. 해서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을 했고 그때 전속 고수로 이제 그러셨구나. 하니까 그때 확 는 것 같아요. 많은 네. 소리꾼의 또 북을 잡아주시니까. 네, 그래서 많이 혼나고 또 지적을 정말 애정을 어린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다 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했던 것이 약간 특기가 됐다가 특기가 되는 게 이제 전공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영화 전공을 했던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네. 이제 점점 잊혀져 가고. 네. 그냥 고수 고수구나. 조정내로. 그래서 나중에는 뭐 술자리 같은 데서 네가 무슨 학교 나왔다 그랬지? 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네. 되는 상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바닥소리 멤버라는 거는 그러니까 바닥소리하고 친하신 건 알고 있었는데 일기 멤버인지는 몰랐어요. 네, 맞아요. 그 바닥소리는 저희 창극 페스티벌에 경성 스케이터라는 그런 작품으로 우리 남원에 지난주에 공연을 했던 민간 창극 단체입니다. 좀 역사가 깊어요, 바닥소리가. 맞아요. 네. 네. 바닥소리 활동을 처음 시작했던 것이 이제 그때 결성된 게 2000년도 네. 그리고 2001년도에 본격적으로 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저희가 뭔가 의미 있는 뭔가 일을 해보자라고 네네. 했던 것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네네. 계시는 나눔의 집에 가서 저희가 매달 봉사 공연을 시작을 한 거예요. 네네. 그때가 이제 계기가 돼서 가서 이제 할머니들께 음. 저희가 뭔가
고통을 겪으셨으니까 네네. 뭔가 소리로 위로를 드리고 또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저희가 청년이었고 그때 네네. 당시에 어쨌든 제 대학을 막 졸업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참 뭐랄까 지금의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때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하던 시대에 갔는데 할머니들께서 저희들가 위로하러 가는데 할머니도 저희들 오히려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공연 때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저희가 아. 할머니들이 저희 더 잘 노시고 그래서 그게 매달 이제 저희가 가게 되면서 그때 이제 할머니들의 그림을 보게 되고 충격을 받고 만들게 이렇게 시나리오 초고를 네. 만들었던 게 귀향이라는 아, 그렇군요. 초고였어요. 그러니까 그럼 시나리오를 참 오래전부터 한 20년 정도 20년 가까이 준비를 네.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귀향이라는 영화는 그때 이제 2001년도에 처음에 시놉시스가 그러니까 네. 약간 귀향이란 제목도 그때 만들어졌고요. 아, 네. 거기 강일출 할머니라고 지금도 생존해 계신데 그 할머니께서 그리신 그림이 태워지는 처녀들이라는 그림인데 네.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사실 잘 몰랐어요. 이 위안부 피해가 얼마나 그런 심각했는지를 몰랐는데 네, 네. 제가 가장 부끄럽고 네. 그때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태워지는 처녀들이라는 그림 자체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은 바로 인터넷에 나오는데요. 네. 그 그림에 보면은 굉장히 처음엔 제가 도상학적으로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그 그림의 의미를. 네, 네. 근데 트럭에 있는 게 이제 소녀들이 이렇게 가득 타 있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불타고 있는 소녀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네. 이게 위안소랑 무슨 상관이 있나 네,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이제 어린 여성들이 끌려가서 고초를 겪다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래서 네. 좀 이렇게 빨리 신체가 많이 상해가지고 아. 좀 일본군들 입장에서 쓸모가 없게 되면은 이제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죽여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끌고 가서 이제 말하지 않고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네. 학살하는 그런 그림을 그러니까 고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네.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건 범인에서는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다음에 할머니들 증언집을 보니까 이건 뭐 이건 산 자의 기록이 아니라 죽은 자의 기록이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꿈을 꿨는데 네. 그 태워지는 그 사이트 그러니까 그 공간에 있던 그림이 갑자기 이렇게 꿈속에 확 그 안에 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막 그 소녀들이 막 불타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좀 이상해요.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역행하더라고요. 아. 시간이 거꾸로 흐르더니 불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그림도 사라지고 소녀들도 다시 이렇게 해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네, 마치 네. 부활하듯이. 아. 그래서 딱 일어나서는 하늘을 보니까 하늘을 딱 봤어요. 꿈속의 하늘을 보니까 저쪽에서부터 수많은 이제 여성들이 소녀들이, 예. 다 이렇게 날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순간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시는 거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꿈을 깨가지고 네. 바로 거기 있는 종이를 막 찾아다가 귀향이라고 썼어요. 아. 그리고는 타지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고향으로 모시는 영화라고 썼어요. 네. 그냥 아.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는 영화 속에서나마 고향으로 모셔야겠다. 네. 그래서 우리 전통 한국의 전통을 보면 진도 씻긴 끝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귀향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처음부터 씻긴 네, 끝이 씻긴 꽃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다 고향으로 종교를 떠나서 네. 이렇게 모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드는 게 어떤 귀향이라는 영화였고요. 그리고 이제 소리꾼이라는 영화는 네. 또 한참 전에 제가 대학교 때 썼던 네. 그냥 단편 시나리오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단편 시나리오 제목이 회심곡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참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인생을 뼛속까지 살았어요. 무각인이시네요. 할머님들이 되게 고맙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영화로서 표현한 건 처음인 거잖아요. 귀향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셨을 것 같은데 할머니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14년 동안을 그렇게 생각하고 네. 만들고 난 다음에
갑자기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뭔 할머니들께 제일 먼저 상영회 하겠다고 아. 가는데 제가 그때서야 바보같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를 할머니들한테 보여주면 할머니들이 이거 보시고 또 옛 기억이 생각이 나셔서 가슴이 아프실 수 그뭐 어떡할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참 그 바보 같지 않아요? 저도 사람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그 사로잡혔다는 변명으로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막 앰뷸런스도 부르고 또 사전에 할머니들께 여쭤보고 괜찮겠냐고 네, 했는데 네. 상영회를 했어요. 했는데 예상은 정반대였어요. 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보시면서 보시던 할머니 중에 이제 이옥선 할머니 네. 지금도 생존해 계신데 이옥선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생중계를 하셨어요. 영화를 보시면서 계속 계속? 코멘트를 계속 달아요. 아. 그리고 하나 할머니는 중간에 너무 많이 우시지만 계속 이제 제 손을 잡고 해서 저희 스태프들 다 울고 그랬는데 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너무 고맙다. 하지만 내가 겪었던 일에 100분의 1도 뛰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귀향이라는 영화를 사실 보시는 것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봐주신 분들께 너무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도 할머니들의 반응을 제가 그걸 보고 좀 되게 많이 좀 반성하게 됐고 네. 놀랐던 것 같아요. 저도 보는 내내 울었거든요. 귀향. 다시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서편제 영화를 보시면서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몇 살? 93년도에 보셨죠? 네. 단성사에서. 93년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네, 제가 그 중앙대학교 영화학과를 네. 들어갔어요. 영화 연출 전공을 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연극을 했어요. 이거 보이기는 이렇게 보여도 왜요? 연극 그 배우를 잠깐 했었는데 네. 제가 너무 이제 그 좀 첫 시작은 교회 성극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화 나눠보는데 말씀 나누는데 약간 교회 오빠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교회에서 네.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이제 이맘때쯤 막 공연 네. 연습해서 이렇게 그 준비하는데 성극을 한번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연극을 극단 들어가서 이제 정말 막내부터 시작해서 막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실력도 늘고 이제 점점 당연히 네네. 진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니까 성적도 붙고 제가 공부를 잘 못했었는데 연극을 하니까 공부가 막 성적이 쑥쑥 오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극단 대표님께서 네네. 대학 진학할 때쯤 되니까 저는 계속 모의고사 때 연극과 쳤었고 참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적이 모의고사지만 네. 잘 나왔어요. 오. 그래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 이제 생각했죠. 중앙대 연극과를 계속 쳤으니까. 근데 네. 대표님이 너 그 영화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연기가 그렇게 많이 후져요. 이제 여쭤봤더니 이제 그게 아니고 연극을 하면은 참 너무 힘들고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네. 영화를 하면은 그래도 밥은 먹는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당시에는 제가 막 신처럼 모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영화과를 들어가게 됐죠. 좀 이게 사설이 길었는데 왜냐하면 경쟁률이 높잖아요. 제가 중앙대는.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그래서 대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영화과를 들어갔는데 영화를 네. 좋아하지도 않았고 영화에 대한 어떤 꿈도 없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냥 맨날 연극과에 가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다가 이제 그냥 자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더 이상 의미가 없구나. 그리고 과 공부에 전혀 흥미가 없어서 있다가 그때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광주민중항쟁을 알게 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냥 맨날 학생운동 데모만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2학년 때 이제 그 전공 필수라서 꼭 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전공 필수 과목에 이제 그 과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돼서 서편제를 보러 단성사를 갔는데 네. 단성사에서 딱 단성사에서 영화 보고 바로 갈 수밖에 없는 차비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단성사에서 영화를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서편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네. 정말 단성사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지만 없어졌어요. 극장은. 네.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어머나.
네, 정말 숨어 계시다고 꼭 이건 두 번 본 이제 거예요? 전혀 본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그때 입출로가 이렇게 그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한 번 더 봤어요. 소리꾼도 그렇게 봅시다. 네. 그렇게 시작을 한 게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죠. 저도 단성사에서 봤거든요. 아 정말요? 그렇죠. 저는 93학번이라서 아 그럼 네, 저희 때 혹시 이제 같은 극장에 있었을 그렇죠. 텐데. 오빠 같이 있을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진짜 서편제가 엄청난 인기였잖아요. 줄 서서 볼 정도로. 근데 그 영화가 그렇게 충격이셨어요. 국악을 전혀 모르는 전혀 모르는데 예, 또 영화에 관심도 네. 없는 연극의 꿈을 가져 있던 네 연극 학도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떤 면이 그렇게 충격적이셨어요? 그러니까 서편제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영화를 해야겠구나. 아, 그리고 국악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네.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됐는데 저도 그렇게 변할 줄 진짜 아.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자퇴하려고 했었고. 네, 근데 네. 영화가 이렇게 위대한 장르구나라는 걸 아. 알면서 그거 이전에 먼저 서편제에서 이게 이유가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아, 그냥 좋으셨군요. 네네. 그래서 네. 그 이유를 찾는 지금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 소리가 제가 요즘 그때 받았던 서편제를 보고 받았던 충격, 그러니까 감동과 충격을 요즘 어떻게 어디서 보냐면은 외국인들한테서 봐요. 아, 우리 소리꾼 영화를 보신 외국 분들이 그렇게 말하세요. 맞아요. 이유 없이 그냥 그냥 좋다. 너무 좋다는 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분들 이렇게 얼굴 보면서 옛날이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냥 좋았어요. 아, 그냥 좋고 그냥 이게 막 나중에는 뭐 소리가 이렇다 저렇다 공부도 하고 네네. 하면서 이유를 찾아갔지만 처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운명이신가 굉장히 봐요. 굉장히 네. 굉장한 그 어떤 음악보다 좋았어요. 재즈도 뭐 이렇게 제가 막 교회에 다녔으니까 네네. 열심히 막 뭐 성가대도 그렇죠.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음악 좋아했는데 그걸 몇 배를 뛰어넘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이거는 굉장히 어떤 인간의 오래된 어떤 굉장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내면과 관련되고 네. 어떤 본능적인 것과 관련돼 있고 네. 깊은 인간의 감성과도 연결돼 있구나. 그렇죠.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리꾼은 시공간 창작자인 것 같아요.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부채 하나로 그게 바로 소리꾼의 맞아요. 매력이 아니었을까. 네. 저도 요즘에 느끼거든요. 제가 소리를 오래 했는데도 소리꾼의 매력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채 하나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음악 작업이 바로 판소리꾼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맞아요. 저는 네. 선생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소름이 돋거든요. 네, 진짜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선생님 소리 다 들어보셨죠? 와 안 정말 들어보셨나 봐요. 네. 정말 와 너무 완전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좋거든요. 아니, 저 네. 소리 잘하기 시작한 지 별로 오래되지 않아서 저는 네. 근데 27년 만에 서편제를 오마주한 작품이죠. 소리꾼. 근데 소리꾼을 전면에 내온 상업 영화. 주변 분들이 좀 만류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귀향도 그랬고요. 네. 소리꾼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이제 기관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시스템적인 투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창투사나 이런 데서 오는 자금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업에서 오는 자금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100% 시민들이 후원하거나 투자하는 맞아요. 영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느끼시겠지만 네. 다 반대, 무조건 무조건 반대였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서편제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긴 했는데 네. 이제 그 이후에 판소리를 소재했던 영화들이 그렇게 흥행 성적이 맞아요.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앞서 귀향도 마찬가지고 네. 그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네 시나리오도 읽어봤는데 나쁘지 않았고 굉장히 의미도 있고 너의 그것도 그 갸륵하지만 어차피 만들게 정말 잘 만들어도 아무도 네. 안 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가 다시 반복됐어요. 너무 그래서 안타깝네요. 너가 그런 거는 알겠는데 그게 아마
지금 이 시대에 무슨 판소리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듣고 어, 엄청 속상했어요, 사실은. 맞아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옛날 처음 좋아했을 때부터 이 판소리는 전 세계로 뻗을 것이다. 네, 이제 네. 전 세계인이 판소리를 부르고 음악적인 서로 교류를 할 것이다라고 제가 막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딱 대못을 딱 박더라고요. 그 귀향 때는 너를 그래도 지지를 할 수 있지만 이건 지지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생각보다. 나쁘네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 영화가 이제 어쨌든 극장에서 좋은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막 네. 그 사람들이 마치 약간 근데 어, 코로나라는 게 네, 네. 익스큐즈가 되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좀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불이 이제 네. 붙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는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뚝심 있는 영화 감독님이시네요. 하고자 하는 일은 무조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할 거야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데 소리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영화 소리꾼을 봤는데요. 가사가 좀 쉽고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그 음악 작업을 음악 감독님과 함께 계속 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음악 감독님이 정말 제가 우리 영화에서 뭐 너무 많지만 네. 뭐 이유리 씨나 박철민 씨나 김동완 씨 같은 그런 기라성 같은 배우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존경하지만 제가 업고 다녀야 되는 분이 우리 아까 보셨던 이봉근 씨 그리고 우리 음악 감독인 박승원 씨. 제 친구예요. 네. 제가 승원 씨는 정말 진짜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화에서 나오는 사운드, 그러니까 네. 소리를 포함해서 음악이 후시로 녹음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다 현장에서 녹음을 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음악 영화는 대부분 영화가 촬영이 끝난 다음에 네. 그건 가이드 음악으로만 네, 쓰고 네, 네. 그다음에 다시 입히는 네, 과정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영화는 반대였어요. 약간 헐리우드에서 하는 방식으로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촬영 전에 이미 음악이 다 만들어져야 되고 네. 그 음악을 만든 거를 스태프들하고 배우들과 다 공유를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도 계속 와서 키가 이제 달라지면 안 네,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키를 계속 또 조절해야 되고 이러니까 인이어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네, 마치 네. 공연하듯이 진짜로 그렇게 세팅하니까 음악 감독님이 일이 한 3배, 4배?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네. 진짜 아마 저 죽이고 싶을 거예요. 아마. 네, 승원 씨가 아니면 해낼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일단 네. 음악적으로 너무나 존경하는 친구고 네. 또 대단한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맞아요. 네, 네. 진짜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네. 박승훈 음악 감독님, 이봉근 씨께 정말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그 음악 감독님이 그 월드뮤직 그룹 공명의 멤버예요. 그래서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고 열려 있는 그런 사람이 또 음악도 그래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럼 맞아요. 그럼 이유리 씨가 그 가구느 대목 있잖아요. 그것도 그럼 현장에서 직접 부르신 거예요? 직접 하신 거예요. 저는 그 대목하고 도사공하고 우리 봉근 씨가 눈 뜨는 대목 그리고 어사출도가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너영나영도 너무 네, 재밌게 네.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조정래 감독님의 북장단으로 이봉근 씨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때요 춘향 가준 돈 타령을 붙여보는 데 있고 이렇게 하던 것이었다. 여보소 이 돈이 웬 돈인가 여보소 이 돈이 웬 돈인가 요정이면 가사기란 말은 옛 그래 있거니와 자네와 우리가 한문간 모지르면 조저지란 말이 되는 말인가 들여놓소 들여놓소 들여 돌아오면 들여놓소 아이씨
봐라.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앵상구는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사치고를 가진 돈, 부귀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이야, 아나 돈이야. 어디를 갔다가 네가 오느냐 걸시구나. 돈 봐라. 이놈의 돈이야, 아나 돈이야. 어디를 갔다가 네가 오느냐 걸시구나. 돈 봐라. 이놈의 돈이야, 아나 돈이야. 어디를 갔다가 네가 오느냐 걸시구나. 돈 봐라. 북장단 그리고 앤디킴의 피아노로 환상적인 콜라보 무대를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남원의 아들 네. 이봉근 씨와도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 너무 잘 치시네요. 네, 감독님께서 북 욕심도 많으시고요. 네. 굉장히 북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이셔서 네. 오늘 북도 참 재밌게 맛깔나게 정말 잘 연주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제 소리에도 한번 북을 쳐주시면. 저 이건 제 그러니까요. 가문의 영광이죠. 아, 네. 그럼 저희 공연 같이 다녀요. 우리 제작비를 마련합시다. 좋습니다. 이봉근 씨의 다음 영화를 위해서 저희가. 제가 우리 이봉근 씨 그 남원에 이제 제가 출퇴근하면서 남원의 아들 현수막을 정말 많이 봤어요. 아버님께서 직접 내걸으시기도 하셨고 모교인 남원 국악고등학교에서도 현수막을 막 내걸으셨는데 그 얘기 들으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요. 그 이제 어떤 큰 일이 있거나 굉장히 네.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 이제 현수막을 거시는데 네. 가족 카톡 있잖아요. 뭐 네, 네. 이제 다 이제 가족 카톡 이제 그렇죠. 단톡방 이런 게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사진 하나를 딱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구랑 약간 남원의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리꾼 주연대도 오다 이 사진을 딱 보내시면서 문화체육관광 그렇죠, 그렇죠. 장관상 그렇게 수상. 딱 보내시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면서 딱 통보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또 걸리겠구나. 네.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렇겠어요. 네. 정말 남원에서 태어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남원의 자랑이에요, 진짜. 아니 그리고 살이 많이 빠지시고 더 잘생기셨어요. 네, 열심히 또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봉근 씨 눈을 보면 사슴눈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봤는데 눈빛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선한 눈빛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데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KBS 국악대상의 판소리상을 또 수상하게 되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청룡영화제 나무 신인상, 신인 나무상에 또 노미네이트 돼 있대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고 들었는데 네. 직접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는 그 대한민국 문화예술 연예대상이라고 네. 있는데 거기서 신인 연기상을 선정이 되었습니다. 와. 멋지고. 그럼 우리 감독님은 상 안 받으시나요? 저는 봉근 씨가 받는 상이 저한테 주는 상입니다. 나누기로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저한테 다 올인하셔가지고요. 네. 그럼 동상도 쪼개기로 했어요. 아, 네,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네. 톱은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은 좀 영화 끝나고 자주 아직 영화는 계속되고 있으니 자주 뵙게 볼 수 있으셨겠어요? 네,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뵙는 것 같아요. 계속 네.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우리 주연 배우 이봉근 사실 우리 이봉근 씨가 음악적으로는 정말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되게 풍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소리꾼인데
연기를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창극을 많이 안 해보신 배우 소리꾼인데 어떤 생각으로 캐스팅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봉근 씨가 정말 대단한 소리꾼인 걸 알고는 있었는데요. 그렇죠. 처음 봉근 씨를 본 거는 연기하는 모습을 아 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2000년대 초에 네. 극단 타루에서 네. 공연을 했었는데 아, 그 공연에 제가 영상을 또 맡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이제 봤는데 너무 뭐 일단 인물도 좋고 그렇죠. 소리도 좋은데 네. 연기를 잘하니까 아. 일단 부럽고 네. 또 이제 저도 그 예전에 소시적에 연기 조금 했다고 네. 정말 저렇게 잘할까 어. 소리도 잘하지 연기도 잘하지 참 근데 인물도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딱 보고 이렇게 완전 각인이 됐던 거죠. 아, 그 다음에 이제 간간히 이렇게 만나면서도 이렇게 아주 뭐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석 씨랑 뭐 네, 하고 네. 또 이래저래 하다 보면은 꼭 항상 만나요. 음. 만나면 또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러다가 우리 드디어 소리꾼을 할 때 오디션을 하게 됐는데 네. 귀한 걸음 해주셔가지고 오셔서 만장일치로. 네. 그리고 너무 내심 너무 바랬어요, 사실. 좋은 사람이잖아요, 이봉근 씨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인성이 참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저희 한 20년 네 맞아요. 전에 20년 알게 넘었죠. 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 돼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아 저는 지금 옆에 계신 이제 방수미 선배님, 저는 너무 친하니까 이제 누나라고도 하는데 저한테 그 몇 분 안 되는 마음으로 담고 있는 분 중 한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큰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이제 누나한테 또 얘기를 하는데 저번 주였나? 네, 그때 네, 얘기할 그렇죠. 때 왜 전화를 하는데 왜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저도요. 아들 같아요. 네 아무튼 되게 참 좋아요. 저도 네, 좋아요. 네. 네. 저 그리고 또 좋은 감독님과 이렇게 작업하시는 모습 보면 괜히 뿌듯하고 대견하고 너무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데 캐스팅 됐다고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사실 그 뭐랄까 오디션을 치렀을 때는 아 이걸 내가 왜 오디션을 봤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네. 반신반의하면서도 근데 이제 합격됐다라고 이제 선정이 됐다라고 네. 이제 연락이 받았을 때 내가 왜 이런 큰 일을 이렇게 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연기 공부를 하고 이제 사극 영화를 한 20편 가까이 본 것 같아요. 20편 보면서 대사를 다 따라하면서 봤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께 이제 디렉팅도 받고 이제 그렇게 영화를 찍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크린의 연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테이크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다 잘라서 가면 감정을 맞아요. 연결하기가 네.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무대 연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어떤 연기를 하는 내가 있고 네, 그 관객을 느끼는 내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영화는 보는 내가 없더라고요. 그냥 오롯이 나고 나 그 사람 자체가 내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하니까 감독님께서 네. 봉구 씨, 그거 좋았는데 뭐랄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오셔서는 그냥 정말 학교가 되라. 학교가 돼야지만 카메라에서 자연스럽게 당기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예 이제 학교로서 이제 지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똑같은 장면을 정말 여러 방향에서 찍고 하니까 그 인내심도 정말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밌었지만. 네, 근데 이제 제가 잘하는 거 딱 하나가 네. 기억을 좀 잘하거든요. 아. 그래서 암기나 이런 걸 잘해서 네. 똑같은 거를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좀 약간의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영화를 찍을 때도 어떤 동선을 냈으면 그걸 똑같이 이제 몸이 기억을 해가지고 똑같이 해서 그나마 좀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건 전문 연기자나 베테랑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네, 맞아요. 거의 제가 이제 아직 경험이 일천하지만 잘 못 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할 때마다 바뀌거든요. 네. 바뀌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너무 힘든 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연기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찍는 게 아니라 한 3-4번 찍거든요. 네, 네. 근데 같은 것에서 뭔가 좀 더 좋은 거를 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배우님들은 매번마다 다르게 하세요. 그러면은 거기는 좋은데 네. 상대 배우가 이걸 받아서 그 맞아요, 에너지를 맞아요. 받아서 해야 되는데 촬영할 때는 이제 뭐 보통 이제 막 오버 더 숄더 샷이라고 해서 네. 어깨 걸어서 찍잖아요. 네, 그리고 네. 어깨 걸어서 있는 장면에서는 이렇게 그나마 상대 배우를 보면 얼굴을 보면서 연기를 하지만 클로즈업으로 들어갈 때는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아, 그렇죠. 거기 사람 있다 치고 손을 이렇게 주먹을 맞아요. 갖다 놓고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선배님이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되기 네네. 때문에 연기를 잘 찍어놓고 쓰지는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반면에 우리 봉근 씨는 연기를 처음 했는데 네. 어떤 스크린 연기는 처음 했는데도 네네. 매번마다 같은 테이크에서 동일한 것이 있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편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쉬워요. 그러니까 딕션이라든가 좀 더 감정이라든가 좀 더 좋은 거를 잡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테랑 연기자들이 야 너 연기해야겠다. 이거 연기해라. 능력일세.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시태그 할 때도 네네. 소리꾼 이봉근 안 써요 저는. 아, 영화 배우. 이봉근 무조건. 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멋있다. 활동했으면 네. 좋겠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은 제 질문이 아니라 작가님이 쓰셔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제가 소리도 되고 연기도 되고 제가 좀 되거든요. 저는 어떠신가요?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네, 거죠? 감독님 네. 다음 영화에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제 질문이 아닙니다. 작가님이 쓰셨습니다. 네. 저는 영광이죠, 진짜. 그럼 계약합시다. 네. 네, 네, 저도 우리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약간 교회 오빠 같은 온화한 느낌인데 현장에선 또 어떠세요?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도 비슷하세요. 그 현장에서도 이 감독님께서 너무 친절하시다 보니까 보조 출연자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보조 출연자분들 한 분 한 분한테 가서도 오늘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여러분들이 계셔서 오늘의 영화가 이 씬이 정말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쳐다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박수 받고 싶으셔가지고 박수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랑 이제 철민 선배님이랑 네. 야 감독님 또 박수 받고 싶어가지고 또 쩔으신다 이렇게 저희끼리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우리 봉근 씨 앞으로도 우리 감독님과 같이 영화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네, 그럼요.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그럼 또 배우 이봉근으로서도 네. 계속 활동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저의 삶에서 어떤 하나의 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길도 정말 멋진 길이고 네. 또 참 빛이 나는 길이구나. 너무 네.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 네, 길이. 네. 그러면서 정말 탄탄하게 네. 닿고 싶다라는 마음에 요즘 들어서 좀 연기 연습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정말 정진하는 그런 배우가 네.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소리를 제대로 배운 소리꾼이 진짜 훌륭한 영화 배우 또 배우가 됐으면 하는 저도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배우가 되실 거예요. 훌륭한 소리꾼, 훌륭한 배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조금 이따 또 음악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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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 우리 감독님과 이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소리꾼 아직 끝나지 않았죠? 네. 네, 네, 우리 봉근 씨는 네, 네. 안녕. 음악을 준비하러. 네, 음악을 또 좋은 음악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근데 지역 지금 상영관을 돌면서 계속 이제 하시잖아요. 네, 우리 감독님이 고집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온화한 고집과 그 뚝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소리를 스크린에 담아내고자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감독님의 또 욕심 아니신가요? 그럼요. 네. 제가 받았던 소리의 감동을 그대로 정말 그 단성사에서 있었던 네. 청년이 그때 소리에 완전 반했던. 네. 제가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전라도 출신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경북 출신이시래요. 경북 청송 완전 시골 출신이거든요. 아, 청송. 네. 그때 완전히 그 정말 깡촌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네. 거기는 그러니까 뭐 당연히 판소리나 이런 문화가 없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요. 네. 그 제가 받았던
그 청년이 받았던 그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낯설지 않았다는 게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항상 보면은 마을에서 아주 시골이지만 마을에서 항상 장례를 치른다든가 잔치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다 악을 치셨거든요. 네, 네.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인데 태어난 날도 가는 날도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다 축제였던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게 그러니까 그날은 먹는 것도 많고 다 춤추고 놀고 노래 부르고 울다가 웃다가 네, 네. 이게 참 우리는 인생사 같아요. 맞아요. 우리만의 독특한 네. 문화잖아요. 장례 맞아요. 문화도 우리는 그냥 마냥 울지만은 네.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저도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네. 진도를 여행을 네, 했었어요. 네. 진도 여행하는데 우연히 어떤 상가집을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진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상을 치르는 거기를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딱 카메라를 하나 들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네.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너 저기 낮에 본 거 같은데? 그러길래 네? 그랬더니 서울에서는 기자 양반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네네. 아닌데 그래서 네네. 말을 하기도 전에 앉아 한잔해. 이러면서 이제 술을 따라 주시면서 밤새 놀았어요. 상가집에서. 그런데 막 그때 경험이 네. 어마어마했어요, 사실. 아,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리 판소에 당연히 미쳤었던 네. 그런 경험을 어떻게든 그 스크린에다가 전달을 하고 싶다. 이게 지금도 어떤 소망이고 앞으로도 영화를 만들면서 계속 그거는 가슴에 담고 있지 않을까.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소리꾼이 남북 합작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북한 측과도 실제 협의도 하시고 북한도 방문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신 거죠? 저는 이제 이 영화를 꼭 이렇게 남북 합작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북한에는 판소리가 없잖아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 박동실 명창께서 이제 북으로 이제 가셔서 거기서도 판소리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연구도 많이 됐었고 네. 그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저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남과 북이 네. 비록 갈라져 있지만 사실 한 민족이고 네. 또 그리고 꼭 이거를 영화를 좀 북에서 찍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로드 무비라고 해가지고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네, 잃어버린 맞아요. 아내를 찾는 네, 네, 얘기잖아요. 근데 전국 팔도면은 조선 시대는 다 전국 팔도는 그렇죠. 다 당연히 북과 남 이런 게 없었잖아요. 네, 네. 지금 우리가 분단된 지 좀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잠깐 잊어버렸지만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악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꼭 이렇게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2018년 11월 달에 평양을 가가지고 그때 이제 머무르는 3박 4일 동안 네, 네. 이게 그 같은 총 단장님이 네.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너 정말 미친 놈이구나. 근데 귀향 만들고 되게 말하는구나 이런 건 되게 좀 진짜 교회 오빠처럼 네, 말을 하면서 네. 하는 행동은 좀 미친 놈처럼 하는구나. 밤낮 없이 다니면서 막 아무나 자꾸 설득하는 거예요. 이거 영화 제가 소리꾼을 만들어야 되는데 북한에서 찍고 싶다. 뭐 끈도 없고 뭐 담당자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네, 무조건 네. 옆에 식사로 앉으면은 이제 그분 자꾸 막. 근데 제가 그렇게 설득하는 동안 이게 북한 풍경을 봤잖아요. 네, 제가 네, 네.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고 이제 사실은 평양 쪽만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수사적으로 뭐 북한 남 이러면 막 거리감 있고 뭐 네. 핵 뭐 이러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뭐 사람이 이렇게 말 실수하거나 뭐 네, 네. 말 일단 다 통하고 말 실수하거나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이런 게 여지 없는 그냥 맞아요, 같은 맞아요, 민족이에요. 맞아요. 또 노래 부르고 왜 옛날에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왜 노래 나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춤추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전국 노래자랑의 네, 백미가 네, 네, 네. 그 앞에서 춤추시는 어르신들이 그렇죠. 네. 그게 백미잖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되니까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는 갑자기 새벽까지 술 먹었는데 그 계속 소리꾼 얘기하면서 네. 그 사람들 희한한 게 계속 술을 먹여요. 오. 술을 막 먹인 다음에 네. 어떻게 하나 보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가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1시간 후에 저를 깨워요. 깨웠더니 아까 술자리에서 막
흥청망청 마시던 그 북한 사람들이 딱 테이블에 앉아가지고는 네. 커피 딱 놓고는 자 얘기해 보라 그러는 거예요. 뭘 한 시간 뭘 이렇게 얘기해 앉았는데 네. 영화에 같이 대해서 놀았는데. 아.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 근데 봤더니 모르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 아태위 소속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브리핑을 하고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런 다음에 통일부 승인을 받고 북경에서 저희들은 북경으로 가고 평양에서 그분들도 나와가지고 세 차례 미팅을 해서 드디어 협의서를 썼어요. 써서 이제 남북 합작으로 만들기로 합의를 하고 북에서 저희가 이제 40명이 넘어가느냐 50명이 넘어가느냐 네. 북에 배우를 쓰느냐 마느냐 가지고 엄청나게 막 협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그분들은 자기들 배우들도 많고 그렇지만 주요 배역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올소꾼을 주겠다. 네네. 여러분 올소꾼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올소꾼? 저도 그때 뭔가 알았어요. 공감하는 올소꾼? 엑스트라? 엑스트라. 아. 올소 한다 그래서. 그래서 세상에. 엑스트라를 그 올소꾼 우리는 뭐 올소꾼은 할 수 있어 그러길래 올소꾼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근데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이랬다가 네. 근데 올소꾼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때 엑스트라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그 북미 하노이 회담. 정상회담이 네. 노딜로 바뀌면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어쨌든 북에 넘어가서 저희가 그 북 전역을 다니면서 묘양산, 강원도, 항해도, 항해북도를 다니면서 4K로 저희가 북에 있는 영상들을 다 촬영을 한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이번에 재개봉판에는 넣었어요. 우와. 그래서 이제 본편을 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거기서는 북의 영상이 빠져 있어요,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넣으려고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워낙 남북 관계가 그렇죠. 그러니까 긴장 좀 상태니까. 그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빠졌는데 이번에는 넣습니다. 그러면 그 또 다른 이름 소리꾼 디 오리지널에서는 네, 그럼 북한의 영상도 함께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국회에서 상영을 했다고 들었어요. 반응이 어떻던가요? 저도 사실 그 밤새고 네. 가서 그 이제 상영회를 이제 하는데 진짜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날 뭐 원래는 그 국회에서 상영하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네, 되는데 그날 전주시장님도 오시고요. 네. 국악방송 사장님도 오시고 네. 제가 초대한 게 아닌데 네, 네, 네. 오시고 또 영화계에서는 최고 대장이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이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석훈 위원장님도 오신 거예요. 오. 그래서 국회의원분들도 뭐 한 5-6분이 오셔가지고 네, 네, 앉아 네. 계시면서 그거를 보시는데 50명밖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근데 50명 꽉 차가지고 이렇게 네, 네. 보시는데 난리가 났어요. 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본편이 2시간이었는데 네. 이거 디 오리지널은 2시간 10분이에요. 네, 네. 10분 정도 늘어났는데 아까 북한에 있는 네. 풍경도 들어갔지만 또 약간 본편에서 빠졌던 음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네. 개 어떤 시퀀스가 들어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한 몇 분은 다 영화 보셨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 네. 근데 보신 분들이 야 이거 너무 좋다. 훨씬 더 좋아졌다. 네, 본편도 와, 좋은데 네. 이것도 이거, 좋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이 너무 행복하게 그렇죠, 들려요. 맞아요. 본편보다 좋다 그러면 그게 참 어떻게 이거를 맞아요. 저는 사실 본편도 제 자식이고 네, 네. 이거 디 오리지널도 제 자식이기 때문에 저는 둘이 쌍둥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날 세상에 처음 나왔는데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그 문화재청장님께서 저희 다담에 나오셔서 한 3분의 1은 소리꾼 얘기만 하고 가셨어요. 다 보셔야 된다고. 이봉근 훌륭하다. 조정래 감독 훌륭하다. 막 이러시면서 가셨거든요. 바로 끝나자마자 문자 네, 드려야겠습니다. 감사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외 상영 일정이 잡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제 본편 영화가 이제 영어 번역이 역대급으로 잘 나왔다라는 칭찬을 네. 제 입으로 말해서 그렇지만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힘입어서 이제 북미에서 이제 12월 아마 중순쯤에 네. 아마존 프라임이나 아니면은 훌루를 통해서 개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개봉하는 소리꾼 디 오리지널은 네. 국회 상영회를 했으니 네. 지금 이제 원래는 다음 주부터 네, 네. 전국 시사회를 돌려고 했는데 지금 또 코로나. 코로나 상황이 좀 있어서 한 주만 좀 딜레이를 해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아. 제주도부터 해서 쫙 돌면서 상영회를 이제 진행하고 네. 그리고는 이제 딱 끝나는 즈음 해서 네네. 극장 상영을 다시 너무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박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네. 큰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어려움 없이 제주도부터 다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영화를 다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또 북채를 선물해 주셨다고요. 네, 우리 원장님 여기 네, 계시죠? 오셨어요. 네. 원장님과 함께 네. 사실 원장님과 함께 그 국악방송 TV에서 네, 네. 여기 이제 민속국악원에서 주최하시는 네. 그 국악 포럼에 제가 감히 거기 네, 네. 그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인데 네, 원장님께서 저한테 북채를 하나 주셨어요. 거기 왕이라고 써져 있어요. 왕이라고? 제가 오늘 그걸 가져와서 치려고 네. 했는데 제가 떨어뜨릴까봐 요즘 몇 번 북채를 뿌려 먹어가지고 그래서 힘이 좋으시더라고요. 그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모셔놨어요. 이렇게 유리 안에다 모셔놓고 어머나, 어머나. 이제 이건 가보로 네. 네, 감히 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되게 비싸질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독님이 우리 소리, 우리 음악을 담아내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화에 자신의 영화에 담고 싶은 이유가 가장 흔한 말이 가장 그 한국적인 것이 네.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은 과히 정말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판소리나 우리 전통 음악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이 억압되고 그리고 또 그 예능이나 많은 예술인들의 엄청난 노력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좀 발전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얘기 들었던 거는 전후 어쨌든 전쟁 이후에 무형문화재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군사 독재 시대 네. 이런 걸 거치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좀 힘들었던 네.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시제를 온몸으로 이렇게 했던 우리 작곡하신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과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지금도 지금 이제 꽃을 피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저는 느끼고 전달하고 싶어요. 네. 무엇이냐면 우리 전통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를 듣는 것만으로도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인생이 그냥 처음부터 시작된 어떤 이야기를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다라는 네, 것. 네. 그냥 그러니까 막 우리 음악이 위대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정말 우리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음악을 안 들어봐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그 안에 그냥 하나에 그냥 이렇게 녹아져 있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지금 세계에 퍼지고 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국위선양하고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가 아니라 네. 우리가 좋아해야 될 게 그렇죠. 우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좋아야지 좋은 거고 그냥 뭐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아껴야 된다라고 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내가 정말 좋아하면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데 있어서는 제가 뭐든지 해야겠다. 그런 아니 생각을 제가 많은 국악인들을 만나봤는데 그 어떤 국악인 선생님들, 후배들, 동료보다 우리 음악을 더욱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능 있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시는 것 정말 같아요. 그거는 제가 지금도 막 이렇게 선생님 아까도 네. 처음에 이렇게 무대 뒤에서 만났을 때도 네. 엄청 떨려가지고 저는 그 봉근 씨랑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하는 네. 것도 너무 영광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자리 그러니까 저는 꿈도 못 꿨어요 사실은. 뭐 너무 막 구름 위에 있는 그런 였고 그런 말 속에나 아니면 객석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사람이 지금 뭐 영화 감독이랍시고 이렇게 네.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참 여전히 낯설고 긴장되고 하지만 이렇게 상황이 주어졌으니 만약에 하늘에서 네. 저를 통해서 뭔가 시킨 일이 있으신 게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갈 아. 생각입니다. 아니 저 또한 이제 감독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제 친구들의 또 지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저도 너무 신기했거든요. 이분을 이렇게 현실 세계에 만날 수 있다니. 근데 이런 선한 영향력이 감독님의 영화가 더욱더 풍부해지고 따뜻한 영화로 만드시는 그런 기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많은 분들이 감독님의 다음 영화 그리고 또 우리 음악을 어떻게 표현하실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구상적인 영화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우리 이제 전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많고 지금 생각하는 작품이 한 3작품 정도는 쓰고 있는 중인데요. 네. 그 중에서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귀향 상영회를 다니면서 네. 이제 홋카이도를 갔을 때 네, 네. 그 일본에 있는 홋카이도 상영회에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네.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 영화 상영회를 보고 난 다음에 머리가 백발이신 한 노교수 3분 일본 분들이 저한테 시간을 딱 1시간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분들을 이 계신 곳으로 갔더니 3분 다 어떤 그 2분은 교수고 1분은 스님이셨는데 네네. 그분들이 이제 3분 다 일본 분이신데 네. 한 분이 약간 좀 외모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네. 알고 봤더니 이제 그분이 일본의 홋카이도의 원래 원주민이었던 아이누족의 네네. 후손이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한국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사람들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에서 끌려왔던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네. 유해를 발굴하고 그분들을 합사하고 모시는 일을 하는 분들이고 네. 그런 일을 도맡아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사실 일본 분들인데 아. 일본 국적을 가진 분들인데 근데 이제 왜 근데 목적이 뭐냐면 근데 다 이제 3분 다 일본어로 막 하시는데 제가 일본어를 약간만 할 줄 알지 네, 거의 네, 못 네. 알아듣는데 네. 근데 이 말씀 듣는 중에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간절하신 거예요. 뭐냐면 우리 그 당시에 그 원래 홋카이도 원주민의 아이누족도 제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탄압을 받고 고통을 당하셨고 생체 실험도 당하고 그랬거든요. 일본인들이 당시에 아이누족을 그냥 사람과 동물의 중간 형태로 본 거죠. 그러니까 참 정말 나빠요. 그래서 네. 그 홋카이도 대학 이게 구경성대학이라고 해요. 거기서 거기 있는 출신들이 아시아 각국에 있는 장교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도부츠 시켄지츠라고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동물 실험실이라는 일본어인데 거기 동물 실험실이라는 거에 아이누 유골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네. 동물과 그 아이누족을 같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아이누족들이 아시아 각국에서 특히 한국 사람들의 자식들 끌려온 이제 자식들이 생기거나 자식들을 데리고 온 네네. 사람들을 우리 돼지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 품어준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그 데려왔었던 분들은 거의 뭐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지금도 아. 땅을 파면은 유골이 나오는데 죽는 사람이 죽어가는 게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다 죽어요. 어머. 그러니까 밥도 안 먹이고 노동시켜서 그렇죠. 죽이고 그러면 또 생매장하거나 뭐 이렇게 죽여버리고 똑같아요. 이 일본군 위한 시스템이랑. 네. 근데 그 일본인들이 그걸 나서서 오히려 더 고발을 하고 그리고 그런 내용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저한테 꼭 이 영화를 만들어 달래요. 아, 그 자기가. 아이누족에 관한 그래서 이야기를. 제가 영화를 그건 너무 엄청난 네. 얘기를 다룬 영화고 제가 그걸 감히 만들 수 있을까 이건 모르겠지만 네. 제가 대본은 꼭 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지금 대본을 열심히 쓰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네네. 그거를 꼭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이누라는 말이 아이누족들이 쓰는 언어가 또 따로 있었어요. 네. 예전에 일본에서는 그걸 에조라고 했었거든요. 네네. 아이누족들이 쓰는 말에서 아이누란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릅니다. 아이누란 말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람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거기서 되게 참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럼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감독님이 영화를 또 지금도 엄청 도와주고 계시고 네. 제가 그 극장에서 기양도 그렇고 소리꾼도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다 제가 가서 다 이제 절을 해드릴 만큼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거고 저야 이제 너무 부족하고 하자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이끌어 주시고 등 이렇게 떠밀어 주시니까 어떻게든 사는 날까지는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네. 제가 감독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너무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 눈물 났어요. 뭉클한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이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저희가 다 응원해 주실 거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감독님이 어떤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되고 싶다. 그리고 또 포부의 계획을 또 이제 아이누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열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회가 된다면은 죽기 전에 한번 꼭 선생님 소리에 북을 맞추고 싶은 게 제 소원이고요. 아니 내년에 같이 공연 다니자니까요.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고수가 요즘에 없어요. 네. 네. 저 진짜 여기 원장님 계시겠지만 원장님 소리에 북을 소리에 쳐보시는 것도 북을 치는 것도 그건 감히 제가 말씀도 못 드리지만 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영화도 영화지만 저는 고수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네. 열심히 공연하고 싶고 네. 잘하고 싶고 더 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야 이제는 좀 북이 익은 것 같아라는 말씀 듣고 싶고 또 영화도 제가 비록 되게 참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성글지만 영화도 점점 또 테크닉도 좀 더 늘고 더 저도 좀 깊어져가지고 영화 속에서 이제 사실 영화라는 것도 소설이라는 것도 시라는 것도 참 인류 문명에 있어서 발전해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예술 장르 자체가 사실 어떤 사람의 영혼이 거기에 이렇게 찍혀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어떤 음악 장르보다 판소리라는 음악 장르가 영혼의 장르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냥 딱 하면은 그 안에 뭐가 다 들어가 들어있죠.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판소리처럼 영화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런 감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음악을 스크린에 담아내며 묵직하게 울림을 전하는 조정래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셨지요? 감독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간문화재 되시겠어요. 진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독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속에 남는데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긴 판소리를 스크린에 또 우리들 마음속에 고스란히 전하고 싶은 감독님의 뚝심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끝무대는요. 남원의 아들 네.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음색에 울림을 안겨주는 이봉근 씨의 소리 그리고 앤디 김의 피아노 반주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타루비와 눈먼 사랑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어둔 백발 붙인 생존시 죽을 일과 십여세에 죽을 일을 생각하니
정신이 막막하여 부치는 잠들어 아무런 줄을 모르는구나. 아이고 아버지, 이내 한몸 없어지면 동네 거리리 또 될 것이니 아버지를 어쩌고 가리. 달거우지 마라.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 달거우지 마라.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 아이고 아버지, 이래 한몸 없어지면 동네 거리니 또 될 것이니 아버지를 어쩌고 가리. 달거우지 마라.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 달거우지 마라.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 그때의 심청이는 인당수 제수로 가게 되었고, 그때의 신봉사는 낮이 되면 강가에 가서 울고 밤이 되면 저 언덕 위에 있는 타르비에 가서 타르비를 어루만지며 울음을 후는 뒤 꼭 이렇게 울던 것이었다. 아이고 정아, 너는 내 눈을 띄우려고 수중고지 들고 나는 무진 목숨에 죽지도 않고 이 지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날 데려가거라. 나를 잡아 가거라. 살기도 나는 귀찮고 눈에게도 내 사실타.
얄궂은 운명일세. 사랑이 무엇이길래 원수도 못 보는 운명이라면 차라리 차라리 눈이 멀었다고 사랑조차 멀던가. 눈이 멀었다고 사랑조차 멀던가. 추사멀 봄바람에 백화가 피고 꽃송이 맡아 발라비 잦아들고 알기설기 며칠이라. 눈이 멀었다고 사랑조차 멀던가. 눈이 멀었다고 사랑조차 멀던가. 추사멀 봄바람에 백화가 피고 꽃송이 맡아 발라비 잦아들고 알기설기 며칠이라. 추사멀 봄바람에 백화가 피고 꽃송이 맡아 발라비 잦아들고 알기설기 며칠이라. 추사멀 봄바람에 백화가 피고 꽃송이 맡아 발라비 잦아들고 알기설기 며칠이라.